안녕하십니까? 달리기를 통해 육체와 정신의 건강함을 추구하는 달려나볼까 채널을 운용하는 수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달려나볼까님이 같이 자리해 주셨고요. 이번 경기도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러닝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서울대공원에 도착을 해서 주차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몰고 가는 장면이고요. 사실 서울대공원 안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주차장에 있는 단풍이 더 예쁘고 아름다워서 좀 화면에 담았고요. 지난 그 10월 28일 그 국내 그 대표적인 그 종합 테마파크인 서울대공원을 러닝하고 돌아와서 오늘 그 영상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네, 반갑습니다. 그럼 먼저 달리고 오신 서울대공원 간단한 소개와 러닝 코스에 관한 얘기부터 해주실 건가요? 네, 그 서울대공원 그 서울 종합 테마파크는 너무 유명한 뭐 국내 그 대표적인 공원이라서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이 뭐 아시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서울대공원 안에는 뭐 국내 최대 규모의 동물원하고 식물원이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. 이 동물원하고 이제 식물원은 그 1909년 그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동물원으로 최초 이제 개원을 했고, 그 다음에 1984년에 이곳 그 과천 그 동물원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현재 한 39년 정도 그 역사를 지금 과천으로 옮긴 지 한 39년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. 그래서 과천 그 국립현대미술관은 그 국내에서 미술관이 국립인 것은 이곳이 이제 유일하고요. 그 서울하고 청주에 그 분점을 제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놀이공원으로 돼 있는 그 서울랜드는 아마 그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이 국내 놀이공원이 있어야 될 필요성에 따라서 그 1988년 전에 그 놀이공원으로 개원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. 아마 그 민간 투자로 시작했다가 현재 이제 기부 체납 시기가 다 돼서 아마 사업자 선정을 뭐 다시 지금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서울대공원 뭐 안을 다 구석구석 뭐 달린 건 아니고요. 제가 이제 그 서울대공원 방문하기 전에 서베이를 해봤더니 그 서울대공원 산책길이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 과천 서울대공원 호수길이라고 해서 호수를 한 바퀴 도는 그 한 2.8km 1시간 그 걸리는 2.8km 코스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서울대공원 그 동물원 그 둘레길이라고 해서 한 4.5km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그런 코스가 있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산림욕장길이라고 해서 그 한 뭐 등산 겸 뭐 트레킹 겸 해서 한 7km 한 2시간 30분 되는 그런 그 걸어서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산림 그 욕장길은 조금 그 등산도 겸하고 좀 달리기에 좀 부적합할 것 같아서 그 동물원 둘레길 한 4.5km 정도 이렇게 한 바퀴 러닝을 했고요.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남아서 한 호수 둘레길 한 2바퀴 정도 이렇게 도니까 한 10km 정도 좋은 그 서울대공원에서 러닝하고 왔습니다. 서울대공원 동물원 둘레길을 달리셨다고 했는데요. 영상을 보니 정말 짙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단풍길을 달리신 것 같은데요. 길도 도로 포장된 길이던데 과천 동물원 둘레길을 러닝하시기에 어떠셨나요? 네, 이번 그 동물원 둘레길을 달리면서 정말 그 제대로 된 그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왔고요. 뭐 달리다 보니까 뭐 3, 4, 5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산책을 하고 계셨는데요. 이 동물원 둘레길의 주위의 경관이라든가 아름다운 그런 그 주위의 그 수목이라든가 그런 거를 봤을 때 의외로 더 많은 분들이 찾으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붐비지가 않았어요. 아마 그 서울대공원이 이제 그 너무 넓고 이 둘레길보다는 더 즐길 거리가 많아서인지 그쪽으로 많이 가셨지, 이쪽 둘레길은 오히려 한가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그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장소입니다. 이 동물원 그 둘레길이 이제 그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게 길이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.
이 원래 그 동물원 둘레길은 처음부터 이게 그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지 않았거든요. 이 목적이 원래 그 동물원 그 둘레길은 그 둘레길 초입에 동물원 그 동물병원이 있듯이 그 업무용으로 차량이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동물 케어용으로 동물병원에 이제 동물들을 실어야 되니까 그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었었는데, 처음에 이제 2016년도에 그 과천 그 동물원 개원 33주년을 기념을 해서 단 하루 그 시민들한테 이렇게 오픈을 했답니다. 그리고 2021년에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그 개방을 해서 이제 편하게 누구나 다 이 둘레길 산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리고 예전에는 그 동물원 티켓을 이제 구매해야지 이제 둘레길을 이제 이렇게 산책할 수 있었는데, 지금은 다 무료로 이렇게 누구든지 다 이렇게 이용을 하셔서 그 산책을 하면서 둘레길 경관을 이제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이 동물원 둘레길을 찾으시면 이제 좋은 게, 첫째는 이제 그 교통이 굉장히 좀 편해요. 왜냐면 그 4호선 과천역에서 내려서 그 이동하기가 굉장히 좋고, 그 과천 그 호수공원을 지나서 이렇게 보는 그런 그 경관 재미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. 둘째는 이게 그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둘레길 이렇게 코스 이렇게 방향대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 마지막에 이게 도착하는 데가 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. 그래서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은 그 앞에 그 미술관 앞에 그 정원이라든가 그 조각공원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과천 미술관에 들르셔서 그 앞에 그 정원이라든가 조각공원도 좀 감상하시고, 여기 그 저 호숫가 근처에 이렇게 쉬시면서 다시 이제 귀가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전면적으로 둘레길이 이제 개방이 되면서 지금 무료로, 전체 비용만 있으면 무료로 둘레길 오셔서 하루 종일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둘레길도 가셨다가 호수공원도 한 바퀴 도셨다가 또 과천미술공원 앞에도 이렇게 가셨다가 뭐 기회 되시면 미술관 안쪽도 이렇게 들어가셔서 좀 이렇게 예술품도 이렇게 감상하시고 그러기에 정말 그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. 네, 동물원 둘레길 얘기 잘 들었고요. 화면을 보니 서울대공원은 어디를 보더라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체력 되시는 분은 마음껏 마음 가는 대로 걷거나 뛰어다닐 수 있는 곳 같습니다. 공원이 우리 곁에 있는 이유도 그런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달려나 불가님이 소개 화면에 러닝 메디테이션이라고 언급하셨던데요. 달리는 것이 명상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? 저는 그동안에는 이 달리기를 하면 그 육체적인 기능에 많은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,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이 달리기는 그 육체적인 어떤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. 특히 뇌기능 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했었고요.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최근에 그 뇌과학 관련돼서 그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. 특히 그 연세대학교의 이제 그 김주환 교수님, 그리고 카이스트의 뭐 정재승 교수님, 그리고 박문호 박사님, 이런 분들이 그 뇌과학에 관련돼서 굉장히 그 좋은 강의를 유튜브에다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특히 그 김주환 교수님의 이제 그 강의 콘텐츠를 좀 보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좀 몇 가지 이렇게 좀 옮겨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, 그 사람의 뇌는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그 크게 이제 주름이 많이 가 있는 그 두뇌피질로 형성이 돼 있고, 모든가 이제 뇌 기능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로 그 연계돼서 이제 그 기능을 뇌 활동을 하는데, 가장 코어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MPFC, 그 뇌측 전전두 피질,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발달하고 잘 활성화돼야지 그 뇌가 활성화되면서 공부도 잘하고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뇌 기능이 이렇게 계속 잘 서포트가 되면서 잘할 수 있는, 특히 대인관계도 잘하고,
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MPFC에서 하는 역할이 뭐 집중력, 뭐 지구력, 감정 조절, 그다음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어떤 정보 처리,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측력, 판단력, 뭐 문제 해결력,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 MPFC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이제 그 해나간답니다. 근데 MPFC가 이제 그 활성화도 물론 돼야 되지만 MPFC가 활성화되는데 방해하는 게 좀 있는데, 그게 그 사람 그 두뇌 가운데 해마 옆에 있는 그 편도체, 그 편도체는 그 아몬드와 같이 생긴 건 조직인데, 거기서 주로 하는 게 이제 그 공포에 대한 그 감정의 조절, 그리고 공포에 대한 기억을 하는 그런 그 주로 역할이고, 이 편도체가 이제 그 주로 이제 과거 고대 원시 시대 때는 굉장히 사람의 생존과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기능을 하는 거였었지만, 현대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일상적으로 이제 그 공포스러운 어떤 분위기가 이제 그 꼭 그 생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그런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편도체가 그 활성화되는 그런 그 일들이 많아진답니다. 편도체가 이제 그 활성화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여러 기능들을 이렇게 차단하고 모든 에너지를 근육 쪽으로 이렇게 그 에너지를 몰아준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그 생존하고 이제 그 연관이 들 연관이 없는, 당장 필요가 없는 뭐 소화 기능, 생식 기능, 그 다음에 면역 기능들을 일단 차단을 하고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MPFC 기능을 차단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 뇌 기능이 그 저하가 된답니다. 그래서 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MPFC의 기능도 활성화해야 되지만, 무엇보다 그 편도체의 안정화를 통해 그 MPFC가 저해되는 거를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,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보니까, 물론 뭐 이 MPFC 그 뇌측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는 게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이 있다고 영상에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글씨 쓰기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있지만, 저는 이게 달리기를 이제 예를 들면 달리기를 통해서 좋은 곳에서 이렇게 달리면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? 너무 이제 주위 환경이 이제 좋으니까 좋다, 좋아, 그 좋다라는 그런 그 감정이 들면 이게 그 자기에 대한 어떤 긍정, 타인에 대한 긍정,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편도체를 이제 그 이렇게 좀 안정화시키는 게,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편도체를 통해서, 이게 근육을 통해서, 그리고 대뇌피질이 그런 거를 이제 인지를 한답니다. 그래서 이 그 근육을 이제 그 긴장 완화를 하고 호흡을 가다듬으면 이 편도체가 이제 그 안정화되는 거고, 그런 행동들이 예전에는 그 명상이라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편도체가 굉장히 안정화돼 있었는데, 이게 꼭 그 뭐 조용히 앉아갖고 이 명상하는 것만이 명상이 아니라, 이 달리면서도 이 천천히, 뭐 이제 그 김주하 교수님은 존투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, 조금 걷기보다 조금 빠르게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호흡도 안정화되고, 또 자기가 힘들지 않다고 느끼면서 굉장히 온 몸에 이렇게 근육 이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곳에서 달리기를 하면 일단은 그 MPFC를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, 좋아, 분위기 좋아, 좋아, 그러면서 그 타인과 자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효과가 이제 그 올라가면서 계속 이제 또 이 근육에 대한 그 릴렉스를 하고, 또 이제 그 특히 목 주변이라든가 그런 쪽에 릴렉스를 하다 보니까 편도체의 그 안정화도 굉장히 이끌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액티비티가 바로 그 달리면서 하는 명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달리는 명상이 이렇게 뭐 또 그 관련된 그 글들이라든가 영상이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좋은 곳에서 달리면 그게 바로 달리는 영상이 되겠고, 그리고 그 두뇌 활동이라든가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안정화되고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
좀 들었습니다. 달려나 볼까님이 잘 알지도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자기 나름대로 장황하게 얘기하신 것 같고요. 필요하신 부분은 뇌과학 검색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마무리는 달려나 볼까님이 하시죠. 네, 여러분도 그 좋은 곳에서 러닝 많이 하셔서 그 MFC 활성화 하시고요. 그 편도체 안정화를 통해서 그 내기능 고도화를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행복하십시오.